자, 먼저 SPY 일간 차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러 차트를 멀리서 보여드리는 건 예전에 이쪽에서 형성된 이전 저점들이 저함선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전 저점, 즉 여기서 이전 고점으로 전환된 구간 위에 계속 머문다면 저는 여전히 SPY 일간 차트에서 강세 관점을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고 완만한 고저점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간 200 이동평균선에서 고저점 상승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완만한 고저점 상승이 있었고 지난 목요일 세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시간봉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아침 갭 상승으로 더 높은 고점이 형성됐고 기술적으로 추세 카운트상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멀리서 보면 만약 시장이 일간 기준으로 595.15까지 조정이 온다고 해도 여전히 고저점 상승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려는 오늘 세션에서 개필 리버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전일 범위 밖에서 시작할 때 이론적으로 단위로 볼 때 가장 좋은 고점이나 저점은 이전 날의 범위 밖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화요일 고점 위에서 머무르며 개필 리버설이 나오고 더 높은 고점을 만드는 것이 이산적이었습니다. 즉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움직였어야 했죠. 분명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화요일 범위 안에 다시 마감했습니다. 오늘 세션 저점을 보면 화요일 저점을 테스트했지만 하락 돌파는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이 시장에 더 강한 매도세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는 베어리시 앵걸핑 바 같은 패턴을 만들기에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화요일 저점 아래로 마감했다면 예를 들어 단단한 빨간색 실제 바에 약간의 꼬리가 달린 모습이었다면 저는 조정이 계속되어 595.15를 다시 테스트하는 것을 더 열려있는 시각으로 봤을 것이고 만약 진짜로 하락 모멘텀이 시작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우리가 얻게 된 바는 화요일 범위의 중간 지점에서 마감했으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주 목요일 고점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결국 QQQ의 다이버전스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QQQ를 빠르게 살펴보면 오늘 에피소드는 버밸류 와이파이가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되어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예요. 아침 쇼를 보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텐데 이 나스닥을 보세요. 그리고 다시 이 이야기의 전제는 지난주 목요일 고점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점을 주목해보세요. CPI 보고서 덕분에 나스닥에서 기술적으로 갭 상승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마감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고점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나스닥은 이제 점점 더 고점 돌파 후 실패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533.25 아래에서 계속해서 더 낮은 고점이 형성된다면 이 구역인 522.50까지 다시 하락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고점 돌파 후 실패 전제만으로 무작정 나스닥을 숏포지션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533.25 아래서 당일 더 낮은 고점이 형성되고 이 구간에서 괜찮은 위험 대비 보상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S&P 500으로 다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감이 오시죠? 만약 우리가 다시 확대해서 보면 화면 한가운데로 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눈을 찌푸릴 필요 없고 데스크탑으로 보셔도 한눈에 잘 들어오겠죠. 저는 이 구간에서 S&P를 숏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스닥이 위로 돌파했다가 실패하는 패턴을 보이더라도 S&P가 저점들을 깨고 바로 595.15 지지선으로 향한다면 저는 S&P에서 대규모 신규 숏 포지션 잡는 것에 망설이게 됩니다. 이 구간은 일본 기준으로 더 높은 저점이 형성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주요 지수 사이에서 이미 감지하기 시작한 쟁점 중 하나인데 이게 뚜렷한 결론, 그러니까 두 지수가 함께 일치해서 움직이는 확신 있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S&P를 지난주 목요일 고점 아래 두 번의 동일 저점 아래에서 숏으로 진입한다면 적당한 규모로 들어갈 것이고 제 기대치도 조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595.15에 근접하고 매수세가 보인다면 저는 숏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상승 추세에서는 최고점에서 조정이 와도 시장이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전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주요 지표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걸 시간봉 차트로 내려서 보면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추가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침 세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실제 청산 하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중에 지켜보고 있었다면 세션 초반에 시장이 곧장 저점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하루 중 고점까지 거의 전부 되돌렸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청산 하락이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더 강한 매도세가 있었다면 이 지점 화요일 장중 고점이었던 이전 피벗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세션 아침 저점은 602.50이었습니다. 더 강한 매도세였다면 첫 주도에 그 가격대를 뚫고 내려봤어야 했죠. 더 낮은
낮은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왔어야 합니다. 이제 분명히 오후 늦게, 그러니까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던 그 시점, 특히 오후에 국채 입찰이 있었을 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시장이 결국에는 그 가격대를 뚫고 두 번째 시도에서 더 낮은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숏 포지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은 왼쪽 어깨, 약간의 머리, 그리고 602.50에서 반등 시도가 실패하면 그게 바로 오른쪽 어깨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599.25 아래에서 넥라인이 무너지면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595.15까지 숏 포지션에 유리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청산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100% 되돌림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처음엔 매도세가 실패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엔 매수세가 반대편에서 다시 실패하면서 명확하게 무너지고 아침 저점 아래로 마감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베팅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602.50 아래에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형성될 수 있고 숏 포지션은 오늘, 수요일과 화요일 세션의 두 번의 동일 저점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월요일 오후에 있었던 그 되돌림 구간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99.25 아래에 있다면 이런 리스크 보상 비율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595.15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그래서 595.15에 도달했을 때 만약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우리가 그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다가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한다면 저는 595.15에서 1일 고점 저점 기회를 주요 시나리오로 보고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아 599.25 넥라인 Z테스트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넥라인을 다시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위쪽 약 605에 가까운 동일 고점까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오늘 세션의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604.90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주요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내일 세션 초반의 가격이 602.50 아래에 머무는 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변수는 우리가 PPI 지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 CPI에서 봤듯이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나와 시장이 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갭은 유지되지 못했죠. 갭을 메운 반전이 나왔고 이어서 청산 매물이 저점까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죠. 만약 PPI가 갭 상승을 유발하고 수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숏 포지션을 고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갭을 의미하긴 하지만 진짜 갭은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죠. 602.50 위에서 시가를 열고 602.50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면 이 구간에서 오픈 직후 빠른 스캘핑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약세 압력이 쌓이며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그 구간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그 구간을 노리고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 강세로 전환될까요? 이미 59,515에서의 되돌림에 대해 이야기했죠. 만약 PPI 발표로 6250 위에서 시가를 연다면 그리고 이 위쪽에서 다시 가격이 모이면 다시 말해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 매도자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약세로 마감했고 아침 저점 아래로 하락 돌파가 나왔고 음봉이 떴고 갭 상승도 실패해서 그런데 왜 하락의 시작점 여기 아침 저점인 6250 위에서 시가를 여는 거지 압박이 커지며 이전 거래일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려볼 트레이드는 범위 벗어나 다음 저항선 6675까지 오르는 움직임이겠죠? 그 위엔 주간 예상 변동폭 상단 6840대, 사상 최고가는 저 위 613에 있습니다. 물론 그 지점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상방 레벨들이 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제 기본 시나리오는 여기서 약간 미지근하고 약한 흐름으로 시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장중 가격 움직임을 지켜봤다면 아시겠지만 이번 상승세 전체, 즉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장 초반까지도 매수세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매수세가 소극적이었고 이번 청산 하락은 매수자들이 추가 상승을 이끌지 못했고 세션 초반에 안 좋은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건 빠른 스캘핑 기회고 다음엔 59,515선에서 롱 포지션 잡을 수 있는지 보고 일본 기준 더 높은 저점 만든 뒤 다시 위쪽으로 거래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전략입니다. 왜 그게 일봉에서 더 높은 저점일까요? 시간봉에선 고점과 더 낮은 고점이 생겨서 이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레벨 내려가면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시간봉에서 더 낮은 저점이 나오면 일봉에선 더 높은 저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에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QQQ 관련해 빠르게 살펴보면 여기서도 위로 돌파 후 실패하는 모습이 보이고 533.25 아래에서 더 낮은 고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리스크와 리워드를 고려해 숏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 더 확실한 신호를 원한다면 위쪽에 매물대가 쌓이길 바란다면 지난 금요일 이후로 매수한 모든 트레이더들이 위에 갇히길 바란다면 이 구간에서 리스크를 잡고 529.75에서 522.50까지 하락을 노리는 리워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522.50이 바로 그 중요한 일봉 레벨이죠. 우리가 그 구간에 도달하면 그 지점은 일봉상 동일 저점이 되고 동일 저점은 이전에 형성된 약한 일봉상 고저점과 같은 위치입니다.